저희 이번 3주 동안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고요. 3주 동안 저희가 참 외롭다라는 제목으로 이 외로운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인데요. 오늘 같이 보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32장인데요. 22절부터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간만에 영화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의 제목은 School of Rock입니다. School of Rock.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거고요. 이 잭 블랙이 출연한 헐리우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School of Rock이라고 한국에서 만든 인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다큐 영화고 이 아연 정보고등학교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만든 다큐 영화예요. 그래서 우선 첫 장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장면 보여주세요. 그냥 일자로 내리기만 했었고 중 2, 3학년 때는 그냥 수업만 안 듣는 정도가 되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오히려 하루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학교 가서 잠을 자는 그런 식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우울하고 좀 그냥 꿈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점점 교육이 그 일부 대학과 그런 데 초점 맞추니까 나머지는 전부 패자처럼 인식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더 이상 갈 데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연산업정보학교가 어떤 학교죠? 직업학교. 직업학교죠? 과가 13개 있는데 이제 어떤 아이들 교과요? 인문계고등학교. 진짜 교문에 들어올 때 일단 같은 교복 입은 놈이 하나도 없어. 진짜 머리 다 달라. 손에 책가방 든 애들 있다 없다?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교무실에 올라가면 막 여기서 퍽 저기서 야 이 새끼야 뭐 새끼야 막 오토바이 훔친 놈 담배 피다 걸린 놈 뭐 한 놈이 득실득실 한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잘못 온 모양이야.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이 뭐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를 좀 해보려고. 저는 실직 가수 방송입니다. 일단은 뭐 교장 업무 보는 게 주 업무인데 날라리죠, 날라리. 아연산업정보고등학교는 일반 학교는 아니고요. 일반 학교 3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원래 고등학교를. 그런데 2년 정도 다니다 보면 뒤처지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공부가 체질에 맞지 않고 늘 엎드려 자고 막 그런 친구, 좀 불량스러운 아이들. 그런 애들이 마지막 1년을 여기에 위탁교육으로 갑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임대 선수 가듯이. 그래서 1년만 여기서 직업을 배우고 본교로 돌아가요, 마지막에. 근데 그 1년 동안 있는 학교가 아연산업정보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생각해 보시면 그 친구들이 막 쾌활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학교를 올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 물론 좋은 제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버겁다고 보내는 아이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본인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족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이 학교에 1년 동안 공부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별의별 애들 다 있고. 그러니까 이 방승호 선생님이 이 학교에 부임을 하셨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변화들을 시도하시게 되는 이야기가 이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어떤 시도를 하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무슨 과야? 들어가요. 실용과가 있어? 예. 오실 때마다 올 때마다 이 말씀. 가위바위보. 오.
야 그냥 줘라. 야 커피 마실 사람 커피. 저 그때 그 국회에서 할 때 노래 했었니? 아, 저 그때 하러 가셨었는데. 자 여기 너는 여기다 올리는 거야. 그렇지? 자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무 높은데?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두 다리 올리는 거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올리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어우. 왜 좋아하는 애들 한창이 뭐만 한다? 노래만 한다? 그리고 요리 좋아하는 애들 날날 무술이 합니다. 한 달쯤은 한 소풍 되거든요. 그리고 만화 좋아하는 애들 만화. 그리고 만화 얘기하고 정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 달 정도면 애들이 뭐가 변할 것 같아요? 그 가장 많이 일단 집에 가서 학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우리 학교가 막 이걸 하기 시작하고 언어적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보통 이렇게 놀고 뭐 안 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렇게 뻗팅기로 그러고 안 해요.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다음에 뭐예요? 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장 왔을 때 첫날 만나는 걸 술채네 만났어. 술채 복도에서 술채 가지고 돌아다니네. 너 뭐야 했더니 입학생이라고 해서. 근데 그 아이 데려다 놓고 앉아서 물 먹어가면서 하니까 밤새 갈비 남의 집 가서 갈비 그 식당에서 잘라준 거야. 아르바이트 돈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따라준 거 먹고.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정말 참고 학교 온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은 행동을 안 보고 그 행동만 보고 그 내면을 안 보니까 그게 이제 그냥 그 술채네라고 생각하면 그거 학생도 아니잖아. 근데 잠깐만 앉아서 물 한 잔 주고 얘기 듣는 순간에 다른 애가 되는 거야. 가정에 효도하는 아이.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학교 온 아이가 되는 거야. 학교 이제 입학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목표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뭘 이뤘으면 좋겠다는 걸 쓰는 거예요. 쓴 거 보면 막 까불이 같은 아무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정말 이 써면 막 울컥울컥 한다니까. 감동적.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학창 시절에 교장실에 가봤다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 계시네요. 예. 좋은 기억은 아니셨죠?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학교를 갔는데도 교장실을 와 그러면은 분명히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좋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방승원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뭘 하셨냐면 교장실 개방하셨어요. 그래, 애들이 막 오고 그 애들이랑 어울려서 몸 부딪혀가면서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을 위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니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제가 이 영화 설교를 전에 한 것 같네요. 저 이거 했었나요? 아, 했구나. 어쩐지 준비하는데 너무 낮은 거예요. 어떡하지?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그럴 나이긴 해요. 어떡하지? 그냥 그러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나이 먹었나 봐요. 어떡하지? 그냥 준비한 거 할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어떡하지? 그러면 너무 죄송한데 다음부터 이런 일 안 할게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한 것도 하고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한 거 그냥 천연덕스럽게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오케이. 너무 되게 좋은 분들이시다.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우리.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처음 하는 것처럼 해도 좋겠으나 그것도 괜찮겠지만 이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진짜 다 처음 한 것처럼 해도 되지만 이 영화가 제가 생각한 이유가 이걸 또 한 이유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영화에 등장하는 방승호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 걸 또 하는 거 대신에 방승호 선생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방승호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면 근데 그분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설교를 한 걸 또 하는 주제에 헛소리나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방승호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방승호 선생님? 자, 여러분, 방승호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7집으로 나오는데 사실 9집 같습니다. 2년 동안 음반을 2개 더 냈고요. 지난주에 또 10집 녹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박수 소리만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노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올 테니까 함성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9집 가수 방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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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설교를 2번 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 어렵게 모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놀랐죠? 네, 사실은 여러분에게 맞으면 일부 예배분들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일부 예배분들이 비밀을 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어찌됐건 우리 방승호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선생님께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이제 영화도 보고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에 이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를 왔을 때 네네네.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시도들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 전에 해야 될 얘기, 어떤 아이들이 여기 그렇죠, 오냐면, 그렇죠. 예, 어떤 아이들이 오냐면 서울에 그 마포에 굴레방다리가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이 학교가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는데 서울에 인문계고등학교하고 합치면 한 27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학교에서 5시간 이상 엎어져 잘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들만 5시간, 3시간은 무조건 떨어지고, 그리고 3년 이상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합격 조건은 꼭 붙는 안에 쉬는 시간엔 깨고 수업 시간엔 자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 810명이 예, 다녔습니다. 네네네. 그 아이들을 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다른 네. 시도를 하셨는데 어떤 네. 시도를 하셨어요? 일단은 애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발령 나서 가보니 교문에 들어올 때 보니까 정말 교복 입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교복이나 하나 머리 다 닳고 막 결정적으로 막 눈꼬리 막 이렇게 올라가 시커먼 것들이 막 들어오고. 교무실 올라가면 막 여기서 벅죠. 야, 이 새끼야, 뭐 새끼야, 막 오토바이 훔친 놈, 막 뭐 했노.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핸드폰을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천에 갖다 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인천에 중국으로 수출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역의 역군이었구나. 수출 역군. 수문. 네, 수문. 무역의 역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막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막 갈등이 많아서 사실은 애들도 학교 오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도 학교 가는 게 두려웠어요. 매일 아침에. 원형 탈모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그래도 내가 이런 상태로 학교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나온 게 생각한 게 1층에 노래방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음 장치를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고 노래방 기계 피아노 만들고 노래 좋아하는 애들 하루 종일 뭐만 한다? 노래만 하는 거야. 노래. 그리고 요리 좋아하는 애들 한 달 내내 무술면 진짜 한 석곡 내거든요. 한 석곡 막 잘 써요. 그리고 만화 그리는 애들 만화. 그리고 만화 얘기하고 만화 얘기만 해요. 그때 수학책을 본다든가 영어책을 보면 진짜 찢었어요. 이놈의 자식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 본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 변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네네네. 또 부모님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다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재밌으니까
이제 얼굴이 환해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그 부모님들이 학부모총회 때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걸 하기 시작한 거야. 학교가 어쩌고. 원래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는 아이들. 학교 얘기는 절대 금기 사항 중에 하나죠. 네. 금기 사항 중에 가주는 하나인데 것만 감사한 아이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우리 학교가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이상한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약간 맛이 간 것 같다 막 그러면서 학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게 되는구나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때 저는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이유가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쉽지 않은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아마도 저희에게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변화를 하시는 것들에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하셨던 이유가 저희가 아까 영상 뒷부분에서도 봤지만 네네네. 그 처음 만난 저 학교에 처음 가서 네네네. 처음 만난 친구가 네네네. 술을 취한 채로 네네. 학교를 왔다고. 네네,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다른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술 취해서 학교 오면 퇴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태학이죠. 바로 퇴학이라고. 바로 태학이죠. 네. 그래서 와서 술 취해서 행패 부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도 되고 이 마음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이제 복도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도에 소란이 일어나고 막 그 선생님들 이렇게 허리춤 잡고 막 경찰을 부르니 안 부르니 하고 소란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됐다고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 너무 소란하니까 선생님들은 들어가시고 그래서 걔를 이제 교장실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와서 교장실에 앉아서 이제 앞에 소파에 앉아서 물 한 잔 주고 딱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고개를 툭 숙이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걔 자기 삶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암을 걸려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니까 걔가 다 생계를 책임졌던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도 갈비집에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술 문화가 이제 안 먹으면 막 한 잔 먹으면 막 나 옆에 사람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막 갈비 잘라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막 먹인 거예요. 그래서 술도 못 먹는 애가 그냥 이렇게 몇 잔 먹고 뻘겋게 학교 갈까 집에 갈까 고민하다가 네. 학교를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는 다 술 취한 놈이라고 그쵸.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절대로 행동만을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이 아이가 아침부터 학교 와서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애고 네네네. 완전히 몹쓸애지만 네네네. 얘기를 들어보니 네네네. 그렇게 밤새 일하고 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학교 갈 네네. 거야. 네네네네. 한 대견한 아이였다는 거죠. 대견한 정도가 아니죠. 대견한 정도가 아니죠. 그때부터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서 이야기를 또 듣기 시작하신 네, 이제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 올라오는 생각은 술 취한 놈이잖아요. 네. 근데 보이기에는 그냥 그 술 취한 놈이랑 그 고정관념, 내가 보고 배우고 한 게 다 그냥 고정관념. 이거 내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한 거죠. 네. 그 뒤부터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자. 뭐 어떤 이유인지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듣기 시작한 대로 상담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800여 명의 아이들 다 만나보시고 저는 전교생 상담. 전교생을 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네네네. 그리고 교장실도 개방하시고 전교생 상담하고 저 교장실. 애들이 막 오든가요? 여니까? 안 오죠. 그럼 어떻게 와요? 오라 하면 경기합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교장실 오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을 텐데. 절대 안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번 경험을 많이 했죠. 이렇게 왔다가 네. 한 번 오면 안 와요. 그럼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속상해서 찾아가야 돼. 어. 호객행위를 해야 돼. 거기에 탈쓰시고. 탈쓰고 가기도 하고 네. 일단은 그 교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복도에 그 문 살짝 얘들아 나 누구냐 그러면 애들이 막 아저씨 뭐 그러든 나 교장이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야 교장 선생님이 제일 잘생겼다. 그러면 막 있는 농담 웃는 농담 막 한 2, 3촌에 하고 막 1, 2주일 돌면은 네. 복도에서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애들한테 명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교생. 선생님 요번에 국회의원 나간다. 그럼 애들이 선생님 진짜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번에 교장실 오픈했다. 그렇게 한번 해서 찾아줘. 이제 입구에서. 전교생한테 명함을 다 돌리고 나면 네. 선생님 초코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그렇게 해서 초코파이를 오는 대로 처음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반 아이가 오면 네. 그 아이한테 정말 벌떡 일어나서 군대 간 첫 아들 휴가 나오듯이. 아들 휴가 나오듯이 막 반갑게 맞으니까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걔한테 네. 집중을 하고 네. 반갑게 맞이해주고 초코파이를 주면 걔가 다 데리고 와요. 저희 업계에서는 탕자 돌아온 아들 맞이하듯이라고 아, 표현해요. 탕자. 탕자. 어우 진짜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십니다. 이래 보여도 목사예요. 수준이. 선생님이 이래 보여도 선생님인 것처럼.
그런데 애들 오면 막 가위바위보도 하셨다며. 네,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를 하나씩 이게 처음에는 한 명한테 잘해주니까 얘가 이제 야 진짜 줘 그러면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네네. 어. 전도네요. 전도. 목사님이랑 다르시고.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를 이제 막 주고 애들 데리고 오고, 근데 그 초코파이가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 많이 오니까 이제 제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금전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계속 그것만 사줄 수가 없으니까 의외로 비싸더라. 근데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무한으로 갖다 줬어요. 네. 실화예요, 실화. 그거를 우리 업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계속 다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주는 것보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줬어요. 그럼 아침에 제가 오늘은 주먹만 낸다고 이렇게 하면 소문이 쫙 납니다. 그럼 애들이 오면서 계속 보재기를 내요. 그럼 막 주는 거야, 보재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위를 딱 내면 막 그때 깜짝 놀라면서 확 웃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에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그 화하는 천사를 그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웃고 싶을 때 그냥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네네네.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안 봐주고 네네. 사회에서도 뭐 적응 못하고 네. 심지어는 집에서도 약간 힘들고. 문제아는데 네네네네. 그 어두운 애들이 와서 네네. 교장 선생님을 보고 가위바위보 몇 번 하다가 네. 그 모든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걸 내려놓고 빵 네네. 터지는 네네네네네. 게 그 순수한 모습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학교를 바꾸고 그 아이들 네. 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신 거고.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는 게 애들이 지들이 변해. 이게 내가 뭐 바꾸고자 하시고도 없어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요쯤에서 영상 하나 더 보고 돌아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신문에 딱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 발령이 났다 하니까 거기 담당 그 부 담당 장학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교장 선생님 교장된 걸 축하합니다. 자기가 그 학교 담당 장학사였는데 교무실에서 학부형들한테 선생님들이 막 혼나고 맞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축하한대. 이거 축하인지 욕인지 이게 뭐 질투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전화 오는 게 다 야 너 그 학교 힘든 거 알지? 그 학교 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그 학교 힘든 거 알지? 제가 그 장학사한테 문자 보냈어요. 혹시 그날 교장도 때리더냐고? 그러니까 교장은 안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갔는데 진짜 학교 가니까 애생들이 하루 종일 와. 아침에 한무대기 오고 지각생이 100명이 넘어요. 학교폭력이 서울에서 3대 학교폭력이 제일 많아. 매일 일어나 매일. 핸드폰을 100개 잊어버려. 한 해 100개. 그 중국에 수출한다 애들이. 진짜 수출한대요. 야 수출의 역군이구나. 그렇게 제가 가서 7개월 만에 학교폭력 영으로 들어가가지고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7개월 만에. 그때 어느 날 저녁에 여학생 하나가 교장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가지고 교장선생님 근데요 화장실에서 양치질 못하겠대요. 담배 냄새. 막 너무 민망한 거야 얘한테. 그래가지고 걔가 그 소리 듣고 이제 운동장을 걷고 다음날 아침에 운동장을 걷다가 A씨 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이 기타 하나도 램프 하나를 딱 들고 2학년 여학생 화장실에 왔다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하고 괜찮아? 좀 애도 대화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자체가 워낙 이게 감정이 기복이 심하니까 아이가 계속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데 그때처럼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아닌데 계속 아프다고는 해요. 그 전에도 이제 빈혈. 저희 학급의 학생이 자해를 해서 그걸 알게 됐고 혹시나 뭐 집에 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부터 해서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한 말이라도 한 번 더 해줄 걸 이라든지. 막 가슴이 콩나버려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아침에 걔 학교 왔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큰 일이었어요. 할 수 있냐? 할 것도 없거든. 할 것도 없어. 그러고 이게 들어오고 불쌍해. 진짜 불쌍해가지고 그 해야 할 때 말을 못해요. 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냥 불쌍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선생님 다시 오세요.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네. 보기에는 문제하고 공부 안 하는 애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불쌍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저게 제일 와닿았어요. 저도 저 부분 보고 펑펑 울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된 분들도 들어야 될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그 세계 자신의 우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얘기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한 여학생이 와서 그 양치하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난다. 그 얘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야간 자습 끝나고 나서 여학생 하나 교장실 문을 빼끔 열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오신 뒤로 학교 폭력도 없어지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끝물에 교장 화장실 냄새 나서 양치질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야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한테. 야, 교장선생님이 너무 하여튼 미안하다고 선생님 어떻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했더니 선생님 며칠 내로 어떤 방법을 한번 취해볼게 하고 진짜 미안했어요.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잔디구장이었었는데 그 잔디구장을 수도 없이 걸었어요. 걷다가 탁 하고 뭐 하나 생각이 나는 거야. 탁 생각이 나요. 그 다음날 제가 앰프 하나 하고 기타 들고 그 2학년 여학생 화장실 앞에 점심시간에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걸 우리 업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무한테 얘기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2학년 여학생 앞에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한 10명 뭐 하여튼 그 정도 있는 아들이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드디어 교장 선생님이 돌았다. 맛이 갔다. 드디어 완전 미쳤구나. 맛이 갔다. 그러면서 이제 몸을 흔드는데 그 맛이 갔다라는 말이라든가 표정이 점점점 아이들이 흥에 겨워지고 이제 복도니까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 학교 전체 울리니까. 학교 50명이 이제 와서 모이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전교생이 다 알아요. 교장 선생님 화장실 앞에서 노래했다. 근데 누구도 담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때 이제 말 없는 말의 힘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가 와서 화장실에서 양치하려고 그러는데 담배 냄새 나요 그러면 용의자들이 있거든요. 걔네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놈이 쫙 하면 걔네 막 이러다가 또 가서 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몰랐네 내가. 그걸 몰랐네. 그걸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네. 아이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노래를.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마음을 좀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냥 했던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그런 올라온 생각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믿고 안 믿고도 그냥 그거를 그냥 앰프 들고 가서 노래를 하기. 선생님이 그 대단하신 게 학교 화장실에서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담배 피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 이후로는 거의 9년 동안 담배 문제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선생님은 이제 학교 네. 안에서의 흡연뿐만 아니라 네네. 밖에서 애들 피는 것도 쫓아가면서 노래 불러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이제 노래하면 네.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마다 부르고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잖아요. 1년마다 바뀌니까 그렇지, 또 해야 되는구나. 신입생이 들어오면 네. 신입생들 이제 첫날 네. 애들이 이제 밥 먹고 이제 네. 막 보여요. 가서 네. 한 대 필라고 네, 뛰어가는 막 거. 뛰어가는 거. 네.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내가 이제 노래하고 있어. 먼저 가서. 그 당연하죠. 그러면 자리를 선점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펴? 무슨 죄로 여러 명 있는데. 한 대 펴야 되는데 교사님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가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수업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집에 갈 때 보면 막 뛰어나가 한 대 필라고. 네. 그 앞에 이제 국민은행이 있고 버거킹이 있는데 네. 그 뒤가 이제 담배 피는 장소가 거기가 핫플레이스요. 예, 거기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그냥 있습니까? 이제 학교에 노래 좋아하는 애들 버스킹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노래를 이미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죠. 미리 수업 전에 다 가서. 그럼 거기서 애들이 하고 있으면 진짜 놀라는 표정이 기가 막 이렇게 표정 짓고 거기 있다가 이제 멀리 가서 피는 거야. 그 멀리 가서 피는 게 이제 점점 줄어서 나중에 끊더라고. 와. 근데 그거는 선생님 애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확장이 되고 확장이 돼서 누가 그 노래 노토바코라는 금연송을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이 이참에 네. 금연송을 한번 만들어. 난 처음에 금연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터부시 돼가지고 네. 아이 무슨 금연송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네. 재밌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안 재밌는데 그랬더니 재밌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자기가 유명한 작곡가분을 하니까 네. 한번 해보라고. 유명한 작곡가하고 이제 뭐 이런 재밌다고 한번 해보시라는데 조건이 네. 가사를 나보고 쓰래. 근데 제가 토목가 출신이거든요. 2줄 이상 세상에 쓸 거리가 뭐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세상을 이제 뭘 써. 두 줄이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상을 내가 무슨 재주로 쓰나. 그래서 못 쓰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네. 애들. 아이들을 다 이야기를 들었으니. 상담한 내용을 그래서 이제 가사로 다 되는데 담배만 안 되는 것 같다. 아이들이 등나무 밑에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 꽁초. 진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엄청 천진하게 잘생, 이쁘고 잘생기. 가서 보니까 혼내려고 갔더니 애들이 너무 귀해.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리고 잘생김 좀 펴도 되죠 뭐. 그러네요. 목사님이라 역시 다르지. 하나님의 인도하시. 다르게 보시네. 그럼. 네. 그래가지고 가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 곡이 돼서. 그렇다면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10집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3집이었고. 그게 3집이었고. 그게 앞에 또 있었어요? 그 앞에 있었죠.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얘긴 그만하시고 네네네. 이쯤 되면 이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토바코송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있고요. 기타 두고 있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기타.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조금 높여주실래요? 조금 높일까요? 네네. 되게 예민하시네. 이게 10집, 9집 가수는 예민한 게 아니고 엄청 예민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됐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박수로! 이게 마이크 위치가 조금만 그래도 노래가 잘 안 돼요. 그래요? 믿어요, 선생님. 네. 기타 소리 괜찮습니까? 네. 노 타바코고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는 안 되는 것 같다.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 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오늘 내야지만 막상 보면 천진한 얼굴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참 안쓰러워 자신도 모르게 해 담배 사랑을 갈구하는 것 걱정하지만 할 수 있단다 염려하지만 할 수 있단다 알라일라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른들이 해주지 못했던 일, 그건 바로 사랑일 거야. 아이들은 모르지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지. 사랑에 대한 갈구야. 어른들이 못 지켜줬던 것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염려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사랑을 줄게. 함께 이겨내자. 희망을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알라일라일라일라일라 랄랄라 라일라일라 알라일라일라일라일라 랄랄라 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들 끊으세요. 자, 마지막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PC방 있어요. 전부 PC방 있어요. 그리고 고3 때 되면 게임을 못하게 뭐 부모를 댐피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그런 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부 그 게임 하는 아이들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걔들만 아예 있는 인터넷 중독자판 하나 만들어요. 대학에다 마우스 키보드 메고 한 달에 한 번씩 PC방에 날고 눈에 딱 모입니다. 옛날 검객들이 바닷가 모여 칼싸움하듯이 아침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하면 새벽에 한 명이 탄생이 되는 게 중프로야.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이 중프로 막 탄생했어요. 근데 8월에 우리 학교 중에 손석희라는 놈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연보성이나 8강에서 연보성이라는 걸 깹니다. 한 달 후에 삼성 칸에 입사를 합니다. 연봉이 그 다음에 1억. 팔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지. 걔가 그냥 인문학교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화 지침중이에요. 전혀 지침중이에요. 게임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 평생교육에서 2년짜리 하던가 적걸어놓고 자퇴하던가 그런데. 아유 큰일 났어요. 애새끼들 사고 쳤어. 그 뭐야 그 글로벌 게임 챌린저 대회 나가서 이놈 자식들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큰일 났어 이놈 새끼. 사고도 폭동 큰 거 친 거 아니야. 준결승에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끼리 붙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응원하러 갑니다. 우리 게임과 학생들, e스포츠과 아이들이. 자식들아 최고. 아 기적이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아연 와서 19년 동안 몰랐던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감동이다. 뭐 기도하고 마무리하자. 자, 눈 감으라고 해야지. 눈 감고 해라. 기도하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친구들, 마학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이 귀한 음식 먹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끊어. 아니 진짜 그래 다니냐? 아 모르겠어요. 너 붉은잖아. 얘들아 가자!
남주나 내 손에 만드는 내 인생 그래도 짜릿하게 화끈하게 한 세상 살아야지 남주나 나보면 남줘도 괜찮지 그것도 멋있잖아 강타오잖아 어쨌든 남주려 배우자 배워서 남주라 우리 이 교회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그분을 위한 노래예요. 배워서 남준아. 자, 선생님 오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 영화 꼭 보세요. 감동이 100배. 혹시나 이 영화 어디서 봅니까? 하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 저 아이들이 입학할 때가 나와요. 그러면 세상 어두워요. 애들이 학교 오기도 싫어하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등교 시간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방도 없고 머리 색깔 다 다르고 걔들이 세상 어두운 표정을 하고 3월에 이 학교로 옵니다. 그리고 이게 졸업할 때예요. 그 아이들이 그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근데 아까 보셨어요? 한 친구 얘기하는 거? 저는 19년 만에 아이언 이 학교에 와서 행복을 경험했어요. 와, 이건 진짜 복음적이다. 그렇잖아요? 왜요? 선생님이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같은 편 돼주니까. 그런 사람 처음 만나봤으니까. 그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한 거. 비결은 없는, 그냥 애들 덕이죠. 뭐 애들 덕. 애들이 잘, 저도 했던. 그러니까 놀이하면서 애들은 막 놀다 보면 머리에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판단하는 게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집에 가정도 없고 뭐 공부를 못하는 얘기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언제나 완벽하니까 그 순간이 이 순간에는 그 순간을 놀이를 통해서 서로 저 교장 선생님이야, 너는 뭐 문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어우러졌을 그냥 거기서 그 순간에 서로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답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요리 좋아하는 요리하고 뭐 춤출 놈은 춤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루하루 누적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하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보면 울컥울컥해요 지금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선생님이랑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요, 끝나고 와서 말 걸어주세요. 이분이요 되게 좋아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만날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여쭤봐야 되는 게, 앞으로 또 이 음악 작업하시면서 또 계획이 뭐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9집 냈고 이제 10집 계속 콜라본가 그게 뭐예요? 콜라보.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협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래퍼 누구? 아웃사이더. 올해는 이제 방탄 같은 방씨니까. 그렇구나.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되죠. 방탄은 아직 몰라요. 그분은 아직 모르죠.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요새 연락이 잘 안 되대. 다 군대 갔어요. 오고 있어. 그들은 모르지만 일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멜론에서 우리 방송 선생님 찾아보면 노래 잔뜩 나오고요. 다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노래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나. 그거 마지막으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 곡 해주시는데요. 제가 좀 준비 좀 했어요. 선생님 그냥 부르시면 좀 밍숭맹숭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빠 뒤로 돌아봐. 우리 목사님이 역시 다르시네. 여기 자,
오빠 일로 와. 네, 다르셔. 이렇게 해서 생각 못하는 거는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해주시고 아멘. 아이고 진짜 아멘.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승호 선생님 노래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나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높여주세요 볼륨. 배워서 남준 타더냐 엄마가 그러시더냐 내 한 몸 챙기기도 버거운 세상인데 남주려 배운다더냐 세종대왕 이순신도 5천년에 한두면 내가 할 일 따로 있단다 너 하나 태어난 게 기적이 아니겠니 꿈대로 뜻대로 저질러 보자꾸나 배웠어 남주나 내 손에 만드는 내 인생 그래도 짜릿하게 화끈하게 한 세상 살아야지 남주나 남으면 남줘도 괜찮지 그것도 멋있잖아 각 나오잖아 어쨌든 남주려 배운다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준 타더냐 담임이 가르치더냐 내 한 꿈 펼치기도 모자란 인생인데 남주려 배운다더냐 걷고 뛰고 생각하고 이겨내고 해내고 원 없이 즐겨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배웠어 남주나 내 손에 만드는 내 인생 그래도 짜릿하게 화끈하게 한 세상 살아야지 남주나 남으면 남줘도 괜찮지 그것도 멋있잖아 각 나오잖아 어쨌든 남주려 배운다 배워서 남준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수준이 있으시네. 앵콜하는 삐지거든. 그러면 한 곡 기타로 한 곡 할까요? 사실은 아니 여러분 집에 안 갈 거예요? 의자. 마이크 꽂고. 알았어. 아니 세계 교회 돌다가 마지막 교회인데 앵콜은 또 처음이네. 아 너무 다 공짜로 다 먹으려 그런다 이분들. 수준이 있으시네요. 수준이 있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제가 전인권을 참 좋아하거든요. 전인권 노래 중에 전인권 특징이 뭐죠? 소리 좀 기타 소리 좀 기타 소리 들려요? 네,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래 같이 이거는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대여 나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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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승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영화를 보고 너무 광팬이 돼서 전화드리고 만나 뵙고 얘기 듣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제가 왜 이렇게 이분한테 감동받았나 생각해 봤더니 이분이 하신 그 일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 같아요. 세상이 버리고 가족이 버리고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기 스스로도 포기한 그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나 너네가 그렇게 있는 거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마음, 나 그거 얻고 싶어. 그럼 내가 변할게. 내가 너희들 얘기 들어줄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이제부터 네 삶은 아름답게 빛날 거야.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하셨잖아요.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일들 있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포기하고 배우자가 나를 포기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할 정도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네 하나님 되는 거 멈추지 않을 건데, 그래 너의 삶의 아름다움은 나를 통해서 이제부터 드러날 건데 너는 그거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벽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슬프고 두렵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나 스스로조차도 나 스스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꾹 붙들고 씨름하면서 끌고 가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겐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만큼은 저희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 또 한 걸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방 선생님 노래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일을 저희 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선필 집사입니다. 드디어 대표 목사 청빙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것과 같이 함께하는 교회 39분, 보리떡 7분, 가까운 교회 2분, 하나들과 CIC 각 1명으로 구성된 공동체 평가단이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후보자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으셨고 12월 8일 주일 예배 후부터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문자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최종 집계한 결과 평가단 50명 중 38분이 김선희 목사님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청빙위원회에서 확정한 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확정 의결을 하셨습니다. 최종 후보로 확정되신 김선희 목사님께 결과를 알려드렸고 이제 다음 주일 22일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청빙의 마지막 남은 과정은 12월 22일 주일에 설교와 공동체 인준투표입니다. 다음 주 22일 설교 후에 등록교인으로 확정되신 1238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인준투표를 문자 투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정관 제14조 5항에 따라서 인준투표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인원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여 문자 투표를 진행하게 되니 문자로 각 안건에 대해 찬반만 답변을 보내주시면 이를 집계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대표 목사 청빙 후보자에 대한 투표뿐만 아니라 대표 목사 선임 이후 진행될 공동목회에 대한 정관 개정안도 함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안건, 대표 목사 후보자 인준과 정관 개정안 모두 과반 투표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는 점을 기억하셔서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빙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동심원적 구조가 분명해졌습니다. 1200명 내외에 나아가는 예배 출석교인, 그리고 등록교인, 적극적 관심층, 소그룹과 사역활동 참여그룹, 그리고 목양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교회 핵심 리더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청빙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참여한 평가 결과와 공동체 평가단의 평가 결과 사이에도 약간 다른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청빙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해서 미래, 회복, 협력이라는 리더십 전환 과정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